자, 선생님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도 우리 강의를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의 선배를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선생님이 특별한 여러분의 선배를 초대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 개념의 나비효과 때 너운 편을 보냈던 40명의 그 선배들 중에 한 명이에요. 마지막 40강 너운 편이었을 거야. 그때 선생님이 현우의 편지를 소개했었고요. 현우가 그때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얘기해줬고, 그 다음 해 2024 개념의 나비효과 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뤄냈어요.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나 기뻐서 현우를 선생님이 연락해서 이렇게 우리 강의에 초대를 해봤습니다. 현우는 선배는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든 그 슬럼프를 이겨냈는지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기대되죠? 자, 아주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현우를 불렀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우야, 어서 와. 반가워.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자, 선생님이 진짜 오랫동안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고 싶었던 여러분의 선배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너운 편을 보내준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기억에 남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후배들 많을 테니까 한번 자기소개 해줄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왔고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에 재학 중인 신입생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고3 입시를 암치료와 병행했습니다. 작년 1월 이하선암 4기를 판정받았고 반년 동안 수술과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또 제가 제주에 살았기 때문에 학업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휴학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수업을 받았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던 중 이제 유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만났고 너운 편을 쓰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서울대 합격한 이후 유정 선생님께 다시 연락드리면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밝아 보여서 진짜 선생님 너무 좋다. 자, 우리 현우가 이제 두 번의 편지를 보냈잖아. 한 번은 너운 편으로 보내줬었고, 그 다음에 올해 개념의 나비효과는 수강생은 아니었지만 DM으로 소식을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우리 후배들한테도 조금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서 현우가 한번 읽어봐 줄래? 아, 네. 2022년 2월에 보낸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라 스스로 기대도 꽤 있었고 주변에서 칭찬과 격려도 꽤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모든 걸 불살라서 열심히 달려보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 의사 선생님께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검사가 얼마 후에 나오면 휴학을 할지 학교 생활을 병행하며 치료할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을 겪으며 한편으로는 고3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꽤나 위태하게 공부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나비효과 강의는 선물이었다고나 할까요? 그중 가장 깊이 있게 다가왔던 것은 선생님의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출석부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너운 편을 읽으실 때도 그렇고 강의 중간중간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늘 재미있게 이야기하시고 가끔 제대로 혼쭐을 내시면서도 항상 당신의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를 2배로 해도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만큼도 못 된다고, 재수가 아니라 재도전이라고, 저희가 얼마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또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나이인지 힘주어 말해주실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괜히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전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삶이니까 긍정적으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열공해서 서울대 역사학부 도전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강하고 눈부신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두 번째 편지 들어가죠. 네. 이제 12월에 보낸 편지인데요. 윤혜정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혜정쌤. 개념의 나비효과 마지막 너운 편에 실렸던 현우라고 합니다.
올해 초 수술과 공부 사이에서 고심하며 연락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요. 저는 입시를 잘 마무리하고 서울대 역사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수술을 잘 마친 후에도 2달 동안 서울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신, 생기부, 자소서, 수능, 면접을 전부 챙기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선생님. 지친 거랑 힘든 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정말 지쳤는데 한편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뚜렷한 목표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스스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그 전엔 내가 정말 서울대에 갈 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도 더 열심히 못 살 만큼 후회 없는 고3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믿고 아끼게 된 것 자체만으로 행복합니다. 물론 결과까지 잘 나와서 더 좋지만요.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1월 말 진단받고 나서가 가장 심리적으로 방황할 때였거든요. 그때 마음 잡고 힘을 내는데 도움 많이 받았고 또 나비 효과로 3학년 1학기 국어 1등도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는 걸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이제부터니까요. 날이 추운데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제주 오실 때 한번 연락주세요. 가시기 좋은 곳들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꿈은 이제부터니까요.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 그리고 또 선생님도 궁금해. 너의 첫 번째 편지랑 두 번째 편지 사이에 진짜 네 소식 정말 궁금했거든. 네. 너 분명히 다 치료 깨끗하게 하고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되게 궁금했어. 근데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수 없는 그 마음인데 나중에 연락 와서 진짜 반가웠거든. 또 궁금한 게 현우는 어떻게 그 힘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지 그거 너무 궁금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친 것과 힘든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 1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였고 물론 그런 와중에도 당연히 고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다잡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한 건 저는 사람이랑 그리고 또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고 응원해준 가족이 있었어요. 특히 저보다 먼저 아팠고 또 밝게 이겨냈던 막내 동생이 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저를 존중해 주시고 의지할 때를 내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목표가 있고 또 내가 그간 해왔던 만큼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그리고 해낸다면 훨씬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리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평소에도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마음은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우도 말했듯이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 진짜 우리를 달려나가게 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현우 선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궁금할 거야. 실질적으로 현우의 국어 공부법은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후배들한테 추천해 줄래? 네. 우선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기초, 즉 개념을 잘 쌓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연습들을 쌓아갈 수 있고 그게 곧 탄탄한 실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목별로 개념이나 팁 등을 적어놓는 핵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를 마주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 노트로 회귀해서 항상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훑어보곤 했어요. 노트 한 권에 모아서 정리해 놓으면 주요 포인트를 자주 보고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문과 그리고 선지들을 숙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권 만들어 놓으면 쭉 든든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팁노트 같은 거, 팁노트, 그 다음에 오답노트.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 선지를 어떻게 오해해서 골랐지? 이런 거 써두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지나버리면 다 맞아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팁노트나 오답노트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이번 질문은요. 선생님이 현우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EBS 국어 강의 중에서 이 강의 꼭 들어라.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저는 근데 진짜 두말할 것도 없이 윤회장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핵심 노트를 정리해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쓰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국어는 개념의 나비효과 한 권으로 딱 끝냈습니다. 그만큼 여러 교재와 기출 문제들을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정확한 개념들, 그리고 진짜 꿀팁들이 다 꽉꽉 담겨 있고요.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저처럼 꼼꼼한 성격은 되게 노트 하나를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개념의 나비효과는 중요한 부분에만 빈칸이 뚫려 있어서 되게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윤영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정리해 쓴다면 나중에 다시 볼 때 혜정쌤의 강의를 다시 듣는 듯한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 선배들도 수능 시험장에 가면 선생님의 음성 지원이 막 된다 그랬어. 야, 여기서 이걸 봐야지. 막 이런 얘기가 들린대. 자, 이제 우리 수능 완서 오픈하는 이 시점이 바로 수능이 140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까지 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막 의심도 들고 이럴 때란 말이야. 자, 우리 현우가 이제 남은 140일 동안에 특히 올해 EBS 연계도 또 중요해 보여. 자, 이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면 좋다. 이거 한번 현우가 후배들한테 얘기 한번 해줘봐. 네. 우선은 이제 용모도 보았고 방향이 잡히는 시기죠. 계속 강조하지만 꾸준히 개념에 충실해야 하고요. 특히 수완, 수특이 더욱 중요해졌으니까 끝까지 꼼꼼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BS에서 써지는 교재인 만큼 EBS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BS 선생님들, 윤혜정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입시는 마치 역사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도 수많은 인과가 모여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얽혀서 결국 하나의 결말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을까 망설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앞에 놓여져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가면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기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겁니다.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시비아에 나온 말인데요.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이는 위대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위대함을 성취하며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위대함을 떠맡긴다. 여러분은 꼭 위대함을 성취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현우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현우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현우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이렇게 초대한 나를 칭찬하며 또 아주 현우한테 너무나 고맙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할 우리 후배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자. 선생님이 수능까지 남은 140일 하면은 현우가 우리 모두 파이팅! 끝납니다. 네. 수능까지 남은 140일 우리 모두 파이팅! 파이팅!